예, 안녕하십니까. 동명기술공단 BIM팀의 서현우 이사입니다. 저희가 시연할 내용은 다이나모를 활용한 BIM, 설계 BIM 수행입니다. 저희는 먼저 과업에 대한 개요, 설계 BIM의 개선 효과, 모델링 기술 수준, 그리고 생애주기 정보 활용과 스마트 건설 기술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BIM 설계를 당사가 가진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부서와 함께 자체 수행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전면 BIM 설계로 나아가야 할 바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곡판교 복선전철 제909는 경기도 안양시부터 분당구 서군동 1원에 이르는 총 길이 5,862m의 노선이 되겠습니다. 본 노선은 한 개의 청계정거장 1개 정거장과 2개의 환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노선의 특이사항은 시점부는 도심지를 지나고 있으며 종점부는 산지 지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 및 설계 단계에 따른 BIM 개선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선 대안 검토입니다. 노선 대안 검토 시 저희 909는 주요 구간에 대하여 3차원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지상 및 지하 지작물에 대한 조사로 BIM 모델을 작성하여 설계 정합성과 시공성, 간섭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기존 2D 설계에서 확인이 불가한 사항을 확인하고 설계 단계에 반영하였으며, 시공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시공 단계의 설계 변경이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지층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층 구성 시 보링 주상도를 로직을 통해서 자동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오테크니컬 모듈 등을 적용하게 되면 지층의 생성을 간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링 주상도를 활용한 보링 주상도 작성의 시연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좌표와 파라메트릭 모델링에 대한 수치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엑셀을 불러오는 코딩을 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각 보링 주상도별로 이제 보링 주상도를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 레빗에서 각 주상도를 불러오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곡판교의 지층 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D 설계와 3D 설계가 다소 상이한 라인을 가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2D 설계에서는 보링 주상도를 종단에 입히고 이를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BIM 모델에서는 주상도의 위치를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삼각망을 형성하므로 3차원의 주상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설계 단계 개선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구조물간 이격거리 검토, 간섭 검토 등을 통하여 지상 및 지하 지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분석으로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지하 지작물에 대해서는 BIM 모델을 고려하여 관종별 매달기, 이설 등에 대한 상세한 설계로 상세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델링 기술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작성한 월곡판교 제909 LOD 수준은 300에서 350 수준입니다. 철도 인프라 BIM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LOD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거장과 환기구, 가시설공에서는 LOD 300을, 터널에서는 지보제까지 모델링하여 LOD 350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정보의 레벨은 국가철도공단의 CWBS를 입력하였으며, 재료 및 강도 등을 추가하여 LOI 300 수준으로 모델링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델링 개요입니다. 기존 터널 모델링 방식은 각기 다른 터널의 단면을 어댑티브 패밀리로 작성한 후에 직선 및 곡선 구간 등의 좌표 등을 고려하여 개별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또한 타입별, 간격 및 재원의 상위로 구간별 개별 모델링이 수행되고 휴먼 에러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화 툴인 다이나모를 활용할 경우 좌표를 기반으로 엑셀 정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 구간에 일정한 모델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엑셀로 정리된 표를 자동화하고
자동화해서 작성을 하게 되므로 휴먼 에러율이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동화 설계를 통해서 모델링의 고도화뿐 아니라 최적 설계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터널 구간 다이나모 모델링의 흐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엑셀 시트 정보에 터널의 매개 변수와 좌표, 타입별 럭볼트 좌표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또한 모델링을 위하여 로직을 활용한 원좌표, 선형, 그리드 설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터널의 구간별 재원, 럭볼트의 구간별 타입 정보를 엑셀 시트에 입력한 후 다이나모 로직을 통하여 실행을 하게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럭볼트 배치 모델과 터널 모델이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터널 구간 다이나모 시연 영상을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엑셀 파일에서는 재원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후 엑셀과 연동 가능한 매개 변수를 가지는 패밀리를 모델링을 하여 3절점 어댑티브 모델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를 다이나모 로직, 지금 여기서는 그 변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절점 어댑티브 모델이 생성이 됐는데요. 이를 적용해서 다이나모 로직을 작성한 이후에 패밀리를 적용을 하게 되면 터널 모델링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후 다이나모 모델링을 수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터널 모델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락볼트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락볼트도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 모델링을 통하여 패밀리 작성을 마친 후에 다이나모 로직을 통하여 락볼트 배치가 타입별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는 파란색과 초록색과 보라색은 원 사이클, 투 사이클에 대한 락볼트 배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지금 락볼트 배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로직을 통한 효율적인 작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터널의 속성 정보 로직을 통하여 속성 정보 로직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국가철도공단의 CWBS와 구조물명, 재료, 강도 등의 정보를 입력하기 위하여 다이나모 로직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좌측의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측의 동영상은 3D 뷰 자동 생성이 되겠습니다. 도면 작성 시 3D 뷰를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터널의 타입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도면화시키는 방법도 필요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3D 뷰를 생성하고 후 처리를 통해서 도면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로직과 스프레드시트를 동시에 활용함으로 모델링 시간의 단축과 반복 작업을 개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BIM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 및 설계 단계입니다. 선형 계획 및 구조물 계획 등의 BIM 모델의 정합을 통해서 설계 오류 및 간섭 검토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BIM을 고려한 도면 추출과 주요 물량 산출을 통하여 기존 2D 에러를 걸러낼 수 있으며 공종별 시뮬레이션 활용으로 예상 문제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본 과업에서 2차에 걸쳐 총 60여 가지의 설계 정합성을 발견하였으며 설계팀에 넘겨서 수정을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특히 도면 작성 시 2D 설계의 정거장은
최하층 슬래브에 대해서 종단 경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일반도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BIM 모델에서는 그럴 경우에 시종점부 단차가 발생해서 최하층 슬래브에 대한 종단 경사를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부분은 피난 동선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피난 동선을 고려하여 최하층에 있는 인원이 최상층까지 몇 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재 반출입 계획 및 장비 운영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시공 단계 시뮬레이션으로 BIM 모델을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작성을 했고요. 작업구의 자재 반출입 계획, 가시설 하부에서 장비 운영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공 단계에서는 시공성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안전 계획에 대한 검토까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생애주기 정보 활용 중 유지 관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유지 관리 단계에 대하여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철도 인프라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BIM 기반 플랫폼을 선도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의 설계도서 작성 지침 개정과 철도 인프라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통하여 BIM 모델을 활용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으며 공사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BIM을 활용한 유지 관리 방안도 라피스와 연계하여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스마트 건설 기술과 연계한 BIM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스마트 사면 붕괴 경보 장치와 터널 침하 경보 장치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터널과 사면에서 변이를 측정하는 센서를 매입하고 이 값을 다시 현장 컨트롤 센터로 리턴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 1, 2차 관리 기준치를 벗어난 경우 알람을 통하여 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기술을 현장 사무실의 BIM 모델과 연계하면 대략적으로 파악하던 위치에 대하여 BIM 모델에서 정확한 위치가 확인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VR을 활용한 안전관리 방안입니다. 청계 정거장 굴착 중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굴착 중 다음 단계 터프하기 이전 작업자가 이리저리 다니다가 지보재와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안전관리자는 여기서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가 있으며 안전 요소를 최대한 고려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발표 시간이 종료되어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이러한 하겠습니다. BIM 활용을 위해서 전문사, 설계사, 시공사 등 발주처 등 모든 분야에서 함께 노력하고 공유하고 함께 기술력을 쌓아간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자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는데요. 그 뒤쪽에 그 생애주기 활용이라든지 지금 스마트 건설 기술 연계 뒤쪽 부분은 실제 지금 월급 판교를 하시면서 지금 그 검토를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이런 기술에 그 적용 가능하다고 이렇게 방안을 갖다 제시한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당사는 설계사로서 설계 단계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월급 판교의 경우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터널 침하 경보 장치라든지 이런 어떤 스마트 기술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밝힌 것이 되겠습니다. 설계하시는 사람이 사진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